충분히 가중 사유가 될 거라고 보고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 권순일 만나러 왔는데요 이러면은 들어오세요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역시 토건왕국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예.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로코다일입니다. 호로이루 호변입니다. 네, 로블로 21화. 오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10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잔뜩 올라와 있어요.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비랑 특혜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혐의들이랑 예상 처벌 수위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한테 어떤 혐의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김만배 씨의 혐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거에는 이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씨의 녹취록 제출이랑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영향이 크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규에게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주권으로 5억을 건넸어요. 이에 대해서 추가로 700억을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저번 유동규 편에도 나왔던 얘기죠. 그 중에 이제 5억은 이미 유동규한테 준 걸로 돼 있고, 여기서 김만배는 이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유동규는 공무원이라서 뇌물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는 뇌물을 준 자잖아요. 받으면 수뢰, 주면 공여. 근데 이 뇌물 공여는 특경법이 적용이 없어요. 그 액수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공여죄의 형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원 이상을 공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2년 6월에서 3년 6월 정도가 되고요. 가중사유가 있으면 이제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는 또 특경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뇌물을 자기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 돈을 빼돌려서 뇌물로 줬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그 액수가 지금 준 것만 해서 5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경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받을 형량의 대부분은 이 특경법상 횡령에 의한 것이다. 예, 5억 원 이상을 횡령했을 때는 이제 최고 6년, 그리고 이제 3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11년까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수가 695. 네, 그거를 이제 미수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리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요걸 미수로 의유를 할 수 있다면 특경법에서 정하는 가장 최고형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정된 게 뭐냐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에요. 왜냐면 횡령한 돈을 이제 뇌물로 준 건데 그 회계장부상에 정상적으로 꾸며놔야 되잖아요. 요건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네. 오래 살겠네요, 이 감옥에서. 두 번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 남욱 측근인 그 정민용 변호사가 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때문인데, 그 자술서에 의하면은 유동규 씨가 이제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김만배한테 차명으로 맡겨놨다, 이러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녹취록에서도 이제 김만배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거는 직원들이 다 안다. 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말한 게 있어요. 이게 김만배랑 정영학 대화에서 나온 말인데, 일단 이 녹취록을 정영학이 왜 제출을 했냐면은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이 예상 외로 이제 3천억이 넘게 들어오니까 남욱이랑 정영학이 이제 화천대유에다가 이거 추가 배분을 좀 해달라 이러고 요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김만배가 이제 공동 경비로 주도적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학이 이게 배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처벌 가능성이 있어도 녹취록을 공개한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류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정영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이 자기는 떨어지는 돈도 없이 그냥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지금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혼자 죽을 순 없다 이러고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본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들 인지를 얼마 전부터 한 것 같은 게,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도망갔죠. 유동규는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저기 핸드폰 막 밖에 집어 던지고, 막 오피스텔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체포될 장소를 거기로 지가 마련을 해놓은 것 같아. 뭐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다들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정영학도 이제 녹취록을 혼자 죽을 수 없으니 그게 이제 여기저기 다
먼저 뿌려놓고요. 네. 그 다음에 검찰에 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 퍼뜨려놓고 얘기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이쪽에서 한 번 나오고 저쪽에서 한 번 나오고 그러면은 검찰이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만배는 이제 언론에서 소유주가 자기가 맞다 이러고 있어요. 또 녹취록이 이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러면서 소유주가 자기가 맞아야 그나마 그분께서 되면 이 검찰 수사가 무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주가 자기가 아니라 그분 것이다. 그래서 안 되면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쵸. 배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빨리 밝혀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로는 안 밝혀질 것 같고요. 빨리 특검을 해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순일과의 그 재판 거래 의혹 있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갈 건데 네.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대법관이 권순일이었는데 이거 무죄받게 하려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네. 대법관들의 그 의견이 팽팽하게 걸리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무죄 의견에 그 손을 들어주고 그쵸. 그리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함으로써 네. 무죄 취지의 어떤 그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것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뇌물죄. 사후수뢰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직무에 있을 때 좀 편의를 봐준 다음에 네. 그 퇴직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도 뇌물죄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후수뢰죄로 합니다. 미리 일부터 해주고 그렇죠. 돈은 이제 퇴직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받는 거죠.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고 퇴직하신 뒤에 화천 대우의 자문으로 월 1,5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의혹이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사무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뭐 전화 자문만 하고 월 1,500만 원을 받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이게 사후수뢰죄에서의 뇌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후수뢰죄의 뇌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7년에서 10년을 정하고 있는데 맞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대상이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네. 이건 충분히 가중사유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는 9년에서 12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정형은 네. 뭐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변호사법 위반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뭐 법률 자문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고위공직자는 이제 네. 퇴직 후에도 이제 취업 제한이 있는데 그게 걸리면 안 되니까 변호사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이 권순일이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할 때 요 돈을 김만배가 준 거죠. 화천대유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쵸. 네. 화천대유가 근데 누구 거예요? 김만배 거죠. 김만배가 대법원 거기를 뭐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권순일 만나러 왔다고 그냥 이름만 쓰고 자기 머리 깎으러 갔다면서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근데 대법관 만나러 갔다는데 네. 직원들이 저 권순일 만나러 왔는데요 이러면은 들어오세요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후수뢰죄에 돈 받은 사람이 이제 권순일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돈을 제공한 사람이 김만배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제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습니다. 네. 김만배가 이제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한테 30억, 성남시 의원한테 20억이 전달됐고 실탄이 35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탄은 노비 자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이 이제 갈등을 벌인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뇌물죄, 횡령죄랑 똑같아요. 이거는 성남시 의장, 성남시 의원, 공무상에 일을 하는 자에게 돈이 갔으면 그거는 이제 뇌물 공여죄가 되고 받은 사람한테는 뇌물 수뢰죄가 됩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만배는 이 화천대유라는 법인에서 350억을 빼갔잖아요. 빼간 건 이제 네. 특경법상 횡령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저 돈이 아닌가. 그 470억에서 120억은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350억 가지고 저렇게 칠탄 30억, 20억 깨가지고 촥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같은 거 이제 쉽게 하고 맞아요. 이게 요구한 거죠. 이 법인의 대표가 돈 빼가는 수법이에요. 그냥 빌려갔다고 만들어 놓고 장부상에는 안 갚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건 횡령인 거죠. 근데 이제 화천대유가 이제 어차피 김만배 건데 네. 그 본인이 이렇게 돈을 빌려가는 거 자체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인
주주 회사에서 네. 빼가는 것도 횡령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건데 회사의 대표나 1인 주주가 돈을 그 회사에서 몰래 빼가면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사로부터 못 돌려받게 될 위험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발각되긴 힘들죠. 1인 네. 주주 회사의 횡령 혐의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긴다고 해도 누가 알아? 그런데 이제 채권자들이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네. 안 갚았다. 그럼 네. 채권자들이 이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겠죠. 야, 이 김만배 관련된 이 사건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밝혀지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쵸. 아마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다 풀려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만배 씨의 혐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하면서 돈을 참 여기저기도 많이 찔렀다. 근데 그 돈이 어디까지 찔러졌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되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았잖아요. 공부하고 뭐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돈 벌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왜 이런 걸 안 알려주고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기가 막힌 돈벌이가 있는지 참나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뭐 근데 이거 리스크도 엄청 커요. 이거 뭐 때문에 잘못되면 몇백억 날라가. 몇백억도 몇백억인데 감옥 가잖아. 사업을 왜 하고 돈을 왜 벌어야. 역시 토건왕국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바! 호바로!